좋은 활은 당기기 어렵고 좋은 말은 타기가 어렵다. 친구가 묵자에게 말했다. 지금 천하에는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대는 홀로 스스로를 괴롭히며 의로움을 행하고 있으니 그대도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네 그려. 이 말을 들은 묵자가 말했다.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10명 있다고 하세. 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나머지 9사람은 집에 들어 앉아 있다면 농사 짓는 한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세. 왜냐하면 먹는 사람은 많은데 농사 짓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지. 그런데 지금은 천하에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대는 마땅히 내게 의로움을 권해야지. 어째서 나를 말리는 것인가? 편안한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편안한 마음이 없을 뿐이며 충분한 재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만족하는 마음이 없을 뿐이다. 하늘은 공평하고 만물을 사랑하고 기른다. 군자는 스스로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쉬운 일을 하게 한다. 이와 반대로 보통 사람들은 쉬운 일은 자신이 하고 어려운 일은 남에게 하도록 한다. 활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늦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활을 못 쓰게 된다. 사람도 적당한 느슨함은 필요한 것이다. 한 사람을 죽이면 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을 죽인 죄가 반드시 생겨난다. 만약 10사람을 죽이면 10사람을 죽인 죄가 생겨난다. 마찬가지로 100사람을 죽이면 불의가 100배가 되고 100사람을 죽인 죄가 반드시 생겨난다. 그러나 지금은 남의 나라를 대규모로 공격하면서 불의를 저지르려는데 이에 대해서는 잘못인 줄을 모른다. 개 한 마리를 훔치면 불인이라고 하고 나라를 훔치면서 의라고 한다. 죽은 뒤에 의사를 찾으면 무엇 하는가? 가장 좋은 것은 실패가 없는 것이지만 그 다음은 실패를 하되 그로써 무언가 얻는 것이다. 도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부를 축적하는 것은 인자가 좋아할 일이 못 된다. 어진 이를 좋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 좋다. 특정 사람이 오랫동안 귀한 자리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무릇 백성은 노력하는 자가 부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어야 한다. 훌륭한 사람이 천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가 아니다. 근본이 흐려 있으면 그 흐름이 맑을 수가 없다. 행동에 신의가 없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실을 붉은 물감에 넣으면 붉게 되고 푸른 물감에 넣으면 푸르게 된다. 사람도 처음 접하는 것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람을 사귀는 데는 가려서 해야 한다. 큰 인재는 부려먹기가 어려우나 만일 그를 신하로 삼는다면 군주를 빛내는 명재상이 될 수 있다. 현인 찾기를 무르게 하고 어진 선비를 외면하면서 나라를 제대로 보존할 수 있었던 예는 일찍이 없었다. 천하의 모든 백성의 실정을 보고 진실된 소리를 듣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다. 성곽이나 해자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궁궐을 치장하며 나라를 방어하지 않는 것이 첫째 환란이다. 위급할 때 고립되어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 둘째 환란이다. 백성들의 힘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일, 나라의 재물을 손님 접대에 다 써버리는 것이 셋째 환란이다. 벼슬아치들은 오직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만 힘쓰고 임금은 법을 마음대로 바꿔 신하를 함부로 질책하고 신하들은 임금을 두려워하여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것이 넷째 환란이다. 임금이 스스로 신성하고 지혜롭다 여겨 정사에 대해 묻지도 않고 이웃나라를 경계할 줄 모르는 것이 다섯째 환란이다. 임금이 신임하는 자들은 충성스럽지 않고 충성스런 사람은 신임하지 않는 것이 여섯째 환란이다. 저장된 식량이 있지만 백성이 먹기 부족하고 능력 없는 대신들이 임금을 섬기고 백성에게 상을 줘도 기뻐하지 않고 형벌을 내려도 워협적이지 못한 것이 일곱째 환란이다. 이 7가지 환란이 있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100개의 문 중에 단 1개의 문만을 닫았다고 해서 도둑에 대한 방비가 될 수는 없다.
도리를 돈독하게 지키지 못하며 사물을 널리 분별하지 못하며 옳고 그름을 살피어 분간하지 못하는 자는 더불어 어울릴 사람이 되지 못한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롭게 하라. 어진 왕일지라도 공로가 없는 신하는 사랑하지 않고 자비로운 아버지일지라도 몹쓸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다. 단맛이 나는 샘물은 가장 먼저 마르게 되고 키가 큰 나무는 가장 먼저 잘리게 된다. 사람은 자기의 장점으로 인해 몸을 망치는 수가 많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잊는다는 것은 집안이 흐트러지는 근본이 된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비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혹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의 주장이 있고 두 사람이 있으면 두 개의 주장이 있다. 사람은 각기 의견이 있다. 이것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원인이 된다. 한 나라 한 집안을 다스리려면 거기에 통일된 주장이 있어야 된다. 정치란 약한 자를 밟아버리고 강한 자에게 세력을 더해주는 수가 많다. 이처럼 부족한 자에게서 먹을 것을 빼앗아 부유한 자에게 보태어주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백성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치는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의로운 사람들이 윗자리에 앉으면 천하는 잘 다스려지고만 백성이 커다란 이익을 받게 된다. 어떤 나라에 활을 잘 쏘고 수레를 잘 모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그들을 부귀하게 해주고 공경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뒤에야 활을 잘 쏘고 수레를 잘 모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영리한 사람과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르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깊숙이 묻어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반면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을 재주로 여기고 시시때때로 사용하다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곤 한다. 사실 영리함은 재산이다.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잔재주를 부리다가는 화를 부르기 십상이다. 묵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훌륭한 재산인 영리함을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 그 때문에 대부분 좋은 말로 남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며 듣기 싫은 말을 해서 남에게 미움을 사는 것을 꺼려한다. 물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친구 입장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친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즉 결점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다문다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의 결점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일 것이다. 묵자는 평소에 진정한 마음으로 당신을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라고 말한다. 묵자는 자만하지 말고 겸허하며 다른 사람의 비평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 잘못을 바로잡아서 넓은 마음으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야만 자신의 장점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 이것은 말은 쉬워도 실천에 옮기기는 어려운 덕목이다. 그러나 묵자는 양자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하지 않아 큰 강을 이루었다는 말로 겸허한 태도를 가지라는 깨우침을 주고 있다. 오만해서는 안 되며 겸손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성실한 태도다. 세상은 크고 넓어서 온갖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속에서 개인은 아무리 힘이 세고 영리하다 해도 우주 속의 한 점 먼지일 뿐이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게 마련이다. 논쟁이 시작되면 쌍방은 원래보다 자기 관점을 더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둘 뿐 그 쾌감은 오래가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논쟁에서의 승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은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두 가지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는 의미 없는 표면적 승리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호감이다.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악취처럼 조언을 건네는 친구를 쫓아버린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을 비우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비워야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고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담을 수 없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물이 가득 찬 컵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나 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 다른 사람을 따라 배운다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위가 낮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겸손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업에서 성과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겸손한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겸손이다. 묵자는 사람을 크게 군자와 소인 두 가지로 나누었다. 군자는 공명정대하지만 소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놓고 계산만 한다. 늘 주변의 크고 작은 이익을 살펴 수시로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이 강한 소인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막무가내로 음해하기도 하는데 그 기세를 도무지 막을 길이 없을 정도다. 그러므로 소인과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건드리기보다는 피하는 편이 낫다. 군자의 미움을 살지언정 소인의 미움은 사지 말라고 했다. 소인은 평생의 삶을 방해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인을 절대 얕보아서는 안 된다. 묵자는 군자가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여준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비범함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은 적극적인 인생 태도다. 하지만 혼자만 자랑하고 주위 환경을 무시하면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옛부터 사람의 재능은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되고 감추라고 했다. 이 도리를 알아야 소인의 질투를 받지 않고 하는 일을 순조롭게 전개해 나갈 수 있다.